서울창업허브와 함께하는 변호사가 알려주는 주주간 계약서 작성 교육과정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테일의 최재은 변호사입니다. 저는 주로 스타트업 그리고 기업 관련된 법률 자문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업 관련해서 여러 분쟁 사례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로 스타트업에서 문제되는 게 여러 사람이 같이 하다 보니까 서로 오해가 생기고 여러 가지 분쟁 사항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사실 주주간 계약서만 제대로 쓰면 여러 가지 분쟁이 있어서 미리 예방을 할 수도 있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도 그거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데 이 주주간 계약서를 아예 안 쓰거나 소홀하게 쓰는 바람에 일이 더 커지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참 안타까웠는데요.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주주간 계약서에 꼭 필요한 조항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접해보면서 앞으로 이런 거는 조심해야겠다. 이런 계약서 조항은 꼭 넣어야겠다. 이런 거를 꼭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주주간 계약서 작성에 대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주간 계약서라는 거는 사실 스타트업 동업이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주식회사 설립 후에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먼저 주식회사 형태로 스타트업을 시작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식회사의 기본적인 구조부터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안 그래도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수도 없이 많으실 텐데 제가 간단하고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의 기본 구조입니다. 주식회사는 투자자들로부터 주식 납입금 상당 투자금을 받아서 이를 자본금으로 충당하고 그 대가로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주는 회사의 형태를 말합니다. 주식회사의 입장에서는 주식을 발행해서 주식 납입금을 받음으로써 자본을 늘릴 수 있고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되어서 회사의 일부를 소유함으로써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죠. 그리고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서 배당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주식을 비싼 값에 팔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주주는 자신이 가진 주식의 비율대로 회사의 일부를 소유하게 되는 거죠. 회사가 성장해야 주식의 가치도 함께 오르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주주인 자신이 높은 배당을 받거나 주식을 높은 금액으로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회사가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것입니다. 또 마땅히 그래야만 하고요. 그렇게 주주들과 회사 실제 운영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회사의 성장을 바라면서 함께 해야 하는데요. 사실 종종 불순한 마음을 먹고 있는 주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든 당장 비싸게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하는 데만 골몰하는 주주 아니면은 회사에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경쟁 회사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주식을 가진 회사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주주들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스타트업과 같은 소규모 회사에서는 더더욱 이러한 주주가 회사와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를 드리는 데는 정말 순중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회수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주주간 계약서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주주들 전체로 구성된 주주총회와 이사회 그리고 대표이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총회와 이사회 그리고 대표이사의 관계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의결로 이사를 선임합니다.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거죠. 이처럼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기본적인 사항이 잘 바탕이 되어야 이사회 그리고 대표이사가 그에 따라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회사의 성장을 바라는 주주들로 주주총회가 잘 구성되어야 그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를 잘 구성할 수가 있고 그 이사회에서 회사 성장에 가장 적합한 대표이사를 뽑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구성하는 각 주주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한테나 주식을 주면 회사의 기본적 토대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만큼 주식을 누구한테 주는지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주주간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 그 전에 먼저 짚고 가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데 있어서 이제 먼저 혼자 아둥바둥 하다가 스타트업 모임에서 함께 할 만한 좋은 사람을 찾았어요. 아니면은 지인의 소개로 적합한 사람을 소개받았어요. 보니까 괜찮아 보여서 그냥 주식 지분 줄 테니까 함께 동업하자. 이렇게 쉽게 말해도 될까요? 괜찮을까요? 이렇게 했다가 후회하는 사람들이 정말 줄을 섰습니다. 회사의 일부를 떼어주면서 주식을 준다는 거는 회사의 일부를 떼어준다는 거거든요. 예, 회사의 일부를 떼어주면서 함께할 만큼 그러한 능력과 인격을 갖춘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삶을, 가치관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지, 그런 사람인지 신중히 판단한 다음에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런 판단이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분쟁도 많이 발생하는 거고요. 하지만 그런 분쟁의 가능성을 좁히기 위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되는데요. 그런 판단이 어렵다면 덜컥 지분 주고 동업을 시작할 게 아니라 동업 이전에 고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외주 용역을 줘보던가 아니면은 MOU 등 어떤 협업관계,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먼저 합을 맞춰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능력이 있나? 아니면은 사람 됨됨이가 괜찮나? 나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나? 그런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점검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신중하게 함께할 주주를, 그리고 함께할 팀원을 결정해야 됩니다. 일단 주식을 주면 이를 회수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그리고 회수가 되지 않았을 때는 그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주주 간 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이 사람이 함께할 사람인지 먼저 철저하게 검증을 거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이거를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주 간 계약도 어쨌든 여러 가지 계약서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이거는 제가 이제 변호사로서 여러 가지 사건을 맡다 보니까 주주 간 계약서뿐만 아니라 계약서를 안 쓰거나 정말 엉터리로 써서 분쟁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주 간 계약서도 그렇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때 제가 여쭤봐요. 아니, 왜 계약서 안 쓰셨어요? 아니면은 왜 이렇게 막 엉터리로 쓰셨어요? 여쭤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죠. 이러거나 아니면은 하나하나 따지면 너무 까탈스러운 사람 같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잘 보면 결국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를 상대방이 의무 위반의 가능성이 있으니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전제하에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상대방한테 계약서 우리 제대로 써봅시다. 이렇게 제안하는 게 나 당신 못 믿으니까 계약서 확실히 받아놓읍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그 상황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충 계약서 안 쓰거나 그냥 대충 쓰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는 서로 못 믿어서 약속을 받아놓고 혹시 모를 나중에 손해를 확실히 배상받기 위해 쓰는 게 아닙니다. 큰 틀에서 계약을 원만하게 이행해서 당사자 간의 계약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서로 이익이 되기 위해 쓰는 거죠. 즉, 서로를 믿지 못해 쓰는 게 아니라 서로 잘 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 볼게요. 국가의 법이 없다면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국가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 그 과정에서 법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있고, 그리고 그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되지만 그게 꼭 법이 존재하는 주 목적은 아닌 거죠. 기업 또는 사람 간의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의 틀과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잡아두어야 그래야 되는데, 이를 계약 기간 동안 계약 관계에 적용되는 법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의 법이 있듯이 계약 관계에도 법과 같은 계약 규정이 있는 거죠. 제대로 만들어진 법이 있어야 국가 내 구성원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듯이 제대로 만들어진 계약 규정이 있어야 계약 기간 동안 그 목적에 맞게 계약 내용이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 이행 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네 말이 맞네, 내 말이 맞네 이렇게 싸울 게 아니라 마음 차분히 하고 도장 찍은 계약서 내용을 다시 찬찬히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해결하면 되는 것이죠. 계약 내용이 미비해서 계약 목적 이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을 마음 불편하게 여기지 말고 꼭
당당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주식회사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강에서는 주주간 계약서에 대해서 필요성, 지분 희석, 그리고 주주간 배분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